프라하성. 프라하의 정치 중심지인 이곳은 9세기 중반부터 짓기 시작하여 중축과 개축을 계속하며 14세기 까를 4세에 이르러 지금 모습의 토대를 완성하였고, 이후 다양한 장식 기술과 건축 기술이 도입되며 18세기가 되어서야 지금의 모습을 완성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중축과 개축을 계속하며 하나의 양식이 아닌 다양한 건축 기술이 혼재해 있는 건축사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구왕궁, 신왕궁, 성 비트스 성당, 성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문을 정문으로 사용하였고 동문이 후문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입장권은 정문인 서문을 지나 있는 제2광장과 성 비트스 성당 앞에 제3광장의 여행정보센터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정문 앞 광장에서 매시간 근위병 교대식을 진행하고 있고 12시에는 대규모의 교대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왕궁은 현재 체코 대통령의 관저로도 사용되고 있으며 기네스북의 세계에서 가장 큰 성으로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까렐교의 건너편부터 프라하성의 정문까지 가는 도보 코스가 가장 보편화된 루트이며 네루도바 거리에서 계단을 오르면 프라하성의 정문으로 오를 수 있으며 트램 22번을 이용해 오르막을 오르면 동문 쪽으로도 입장할 수 있습니다. 성안의 광장과 황금소로 등의 외부 관람은 11월부터 3월은 오전 9시부터 밤 11시까지, 4월부터 10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관람이 가능하지만 내부 관람은 오후 4시와 5시에 마감되니 내부 관람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서둘러 방문해야겠습니다. 인포메이션과 티켓 판매. 정문인 서문을 통과해서 나오는 제2광장과 성 비트스 성당 앞에 있는 제3광장에는 인포메이션 센터가 있으며 이곳에서 입장권 판매, 여행 정보 제공, 오디오 가이드 대여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입장권은 크게 모든 곳의 내부 관람이 가능한 롱 비지트와 특정된 4곳을 둘러볼 수 있는 숏 비지트, 그리고 사진전 입장권, 화약탑 입장권 등 한 곳만 방문할 수 있는 입장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6세 미만은 무료이고 6세에서 16세, 26세 미만의 대학생과 65세 이상은 50% 할인이 되며 16세 미만의 어린이를 1명에서 5명을 동반한 어른 2인의 가족권의 경우 16세 미만의 어린이가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입장권의 전면부에는 방문 가능한 장소와 번호가 왼쪽에 표시되어 있으며 입장권의 뒷면에는 번호가 새겨진 지도가 있습니다. 아직 한국어로 된 오디오 가이드는 없으나 영어나 스페인어, 중국어 등으로 이루어진 오디오 가이드를 보증금과 함께 사용료를 내고 이용이 가능합니다. 티켓 뒷면의 지도 혹은 제공하여드리는 지도를 보며 방문이 가능한 곳을 지금부터 관람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즐거운 여행 되세요. 구왕궁. 12세기 소베슬라브 2세 당시 로마네스크 양식의 석조 건물로 지어졌으며 약 16세기까지 보헤미아의 왕들이 왕궁으로 이용하였습니다. 가장 큰 볼거리는 중서유럽의 성 중에 가장 큰 크기를 자랑하는 블라디슬라브 홀과 30년 종교전쟁의 시발점이 된 창문 투척 사건이 일어난 창문이 있습니다. 왕궁의 2층에는 당시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생활용품과 장식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블라디슬라브 홀은 약 16m의 폭과 13m의 높이 그리고 60m의 길이를 자랑하는 초대형 홀로 벽 이외에는 다른 기둥 없이 아름다운 아치형 천장을 가진 건축기술의 진가를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철저히 계산된 분배를 통해 아치형으로 만들어진 천장은 특별히 화려한 장식은 없지만 기둥 없이 만들어진 아치형 천장의 모습만으로도 놀라움을 전해줍니다. 그와 함께 종교전쟁과도 연관이 있는 창문 투척 사건이 일어난 장소이기도 합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의 세력이 큰 지역이었던 보헤미아 지역의 왕위에 1617년 독실한 로마 카톨릭 신자인 페르디난드 2세가 즉위하였고
그가 시행한 수많은 개신교 억압 정책에 보헤미아의 개신교 귀족들이 크게 반발하게 됩니다. 1618년 5월 23일 개신교 귀족들이 왕궁을 습격해 페르디난드 2세가 임명한 2명의 귀족을 창문 밖으로 던져버렸고, 이를 계기로 보헤미아 지역의 개신교 신자들이 단결하여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 후 1619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선출된 페르디난드를 인정하지 않으며 크게 반발한 개신교 귀족들이 프리드리히 5세를 보헤미아의 왕으로 추대하면서 전 유럽적으로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 간의 기나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길었던 전쟁 중 하나였던 30년 종교전쟁의 시작점인 이곳은 역사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참 흥미로운 공간입니다. 그와 함께 2층에는 합스부르크 왕가의 통치 당시 회의실로 사용되었던 회의의 방과 예배당 등도 위치해 있습니다. 그와 함께 구왕궁에서 방문할 수 있는 전망대는 시원한 풍경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달리보르탑 던전. 황금소라의 옆에 위치하고 있는 이 탑은 1496년 지어졌던 요새의 일부로 1781년까지 감옥으로 이용되었습니다. 보헤미아의 기사였던 달리보르가 최초로 수감되면서 달리보르탑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달리보르는 1498년 성주의 학대를 피해 도망가는 노예를 숨겨주었다가 사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사형은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굶겨 죽이는 형벌이었으나 달리보르는 죽음을 기다리는 바이올린을 연주했고, 그 바이올린을 들은 시민들이 그 소리에 반해 음식을 줄에 매달아 지하로 보내주었고,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스메나타의 오페라 달리보르가 1868년 탄생되었습니다. 슬프지만 아름다운 이야기가 왠지 프라하라는 도시와 잘 어울리는 듯합니다. 로센부르크 궁전. 이 궁전은 귀족인 로센부르크 가문의 거처로 사용하기 위해 지어진 건물이었으나 가문이 점차 몰락하여 궁전이 매각된 후 귀족 가문에 결혼하지 않는 여성들이 모여 살기 위한 공간으로 개조되어서 사용되었습니다. 궁전에서는 당시의 화려한 귀족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그와 함께 그리스도 교도들의 기본적인 교회인 성 삼위일체를 그려놓은 프레스코 천장화가 특히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성 비투스 성당. 프라하 성의 제3광장 앞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웅장하고 거대한 성당은 프라하 건축의 백미인 성 비투스 성당입니다. 11세기 바칠라프의 명령에 의해 지어졌던 성당의 자리에 1344년 까를 4세의 명령으로 프랑스의 건축가인 마티아스의 설계로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건축되기 시작하여 무려 6세기가 지난 1929년 지금의 모습으로 완성되었습니다. 1344년 착공 후 얀 후스의 종교교육에 의한 전쟁 당시 잠시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16세기경 르네상스 양식의 교회가 완성되었습니다. 17세기에 들어 바로크 양식으로 중축을 거쳐 20세기 네오고딕 양식으로 개축되어 지금의 모습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웅장한 외부와 함께 아름다운 내부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성당으로 왼쪽에 출입구를 통해서 내부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성비투스 성당의 내부는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래스와 제단, 그리고 약 3톤에 가까운 은을 이용해 만든 성 얀 네포 뮤츠키의 묘가 인상적입니다. 성 비투스 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인터파크 투어 제공의 해외 여행지 오디오 가이드 성 비투스 성당 편을 통해 보다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습니다. 성 이지르 교회. 붉은색과 하얀색의 산뜻하고 로맨틱한 분위기의 파사드를 가진 성 이지르 교회입니다. 920년경 블라디슬라브 1세 왕자의 명령에 따라 지어진 목조 건물로 당시 프라하 성의 두 번째 성당으로 사용되었습니다.
1142년 프라하성을 휩쓴 대화제로 소실 후 재건되었습니다. 뒤로 솟아있는 하얀 첨탑 중 정면의 왼쪽이 이브의 첨탑, 오른쪽이 아담의 첨탑으로 불리고 있으며 오른쪽에 위치한 아담의 첨탑이 더 굵어 잠시 반대의 시위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성당의 내부는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꾸며져 있으며 성 루드밀라의 예배당과 바로크 양식에 꾸며진 성 네포무크의 예배당 등 규모는 작지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녁이면 다양한 콘서트가 열리며 콘서트표는 입구에서 프로그램 안내와 함께 구매할 수 있으니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정문에서 판매하고 있는 콘서트 관련 안내판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스토리 오브 프라하 캐슬. 구왕궁의 샤를홀에 전시되어 있는 스토리 오브 프라하 캐슬에는 말 그대로 프라하성에 관련된 다양한 물건들과 당시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전시물들이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건축 초기의 설계 도면과 건물을 꾸몄던 조각들과 함께 당시 생활용품도 전시되어 있으며 수도사들의 의복과 왕가의 생활도구, 의상들이 잘 전시되어 있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초기 프라하성의 모양을 축소해 모델링해놓은 미니어처 모델로 과거 프라하성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프라하성 회화관. 제2광장 매표소 앞에 위치해 있는 프라하성 갤러리는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며 겨울에는 오후 4시까지 관람이 가능합니다. 예술을 사랑했던 루돌프 2세의 컬렉션을 중심으로 전시를 하고 있으며 티치아노, 루벤스, 아엔 등 유명 화가의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약 4천여 점의 작품 중 엄선된 100여 점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으며 16세기 말의 명작과 17세기의 이탈리아, 독일, 플랑드리 등 다양한 종류의 회화 작품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5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왕궁의 아치형 방에서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일은 색다른 경험을 전해주니 시간이 허락한다면 여유롭게 왕궁을 거닐며 유명 작품들을 살펴보세요. 화약탑. 1496년 블라드슬라브 2세에 의해 만들어진 원형의 요새로 성벽에 위치하여 시기에 따라 화약 보관실, 연금술사의 연구실과 작업실 등으로 쓰여왔으며 1960년경부터 다양한 군사자료와 관련 용품을 비롯하여 연금술사와 관련된 물품을 전시하는 전시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황금소로. 성 비투스 성당과 함께 프라하성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 중 하나인 황금소로입니다. 프라하 성벽을 지키는 군사들의 쉼터와 요새로 만들어진 공간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성 안의 노동자들의 숙소, 그리고 루돌프 2세 때 고용된 연금술사가 살면서 황금을 만들거나 그들의 연구를 하면서 황금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의 황금소로로 불리게 되었다는 설명입니다. 1916년부터 17년까지 체코의 유명 소설가 카프카가 지필 작업을 했던 장소로 유명한 22번 집을 시작으로 과거 술집의 모습, 골드스미스라는 여인이 살던 모습을 보여주는 집, 초기 건축 용도인 성을 지키는 병사의 숙소 모습, 점성술과 타로카드 등을 이용해 미래를 말해주던 예언자의 집, 아마추어 영화 감독의 작업 공간 등 다양한 생활 양식을 볼 수 있습니다. 각 집안에 남아있는 물건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살았는지, 어떤 모습으로 관련된 일을 했는지 한번 상상해 보는 것도 좋은 여행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